신안군의 한 섬에 프랑스 여성이 홀로 서 있습니다. 낯선 주변 환경에 어찌할지 모르던 여성은 옆에 할머니가 건네준 물건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눈치에 결국 물건을 입에 넣고 마는데요. 이 프랑스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프랑스 출신의 잔느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고등학교 역사교사로 일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저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없었던 시기에 저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에 걸려도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그땐 코로나는 죽는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저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몇 주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니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저를 덮쳤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유명하지 않던 시기에 제 연봉 정도의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급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계좌를 확인해보니 제가 샀던 비트코인이 50배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비트코인을 팔고 코로나로 인해 병약해졌던 몸을 추스르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이후 1년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지금은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건강도 회복했고 돈도 충분히 있기에 평소부터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고 어느덧 프랑스를 떠나 전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행 중 단연코 잊지 못하는 기억은 바로 한국 신안군의 어느 작은 섬을 찾았을 때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도 한국보다 독특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아시아 일주 코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마지막 코스는 일본이었고 지리상 일본 바로 전에 한국에 가야 했어요. 전 원래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숙소와 교통편 정도만 숙지하는 편이에요. 그날 역시 한국에서 어느 장소에 방문할까 침대에 누워 알아보던 중이었죠. 그렇게 신안군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신안군은 천사섬이라는 별명처럼 아주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섬이라는 사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곳만큼은 반드시 들러야겠다고 생각했고 KTX를 타고 목포를 경유해서 신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운이 좋은 듯 목포에서 신안으로 가는 버스의 번호도 천사였죠. 증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풍경은 염전이었어요. 태평염전이라고 이름 붙은 곳인데 한국에서 가장 큰 염전이라더군요. 맑고 투명한 염전 위로 비춰진 하늘은 마치 유명한 소금 호수인 우윤이 사막에 와 있는 기분마저 들었죠.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해안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며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자 신기한 일이 펼쳐졌지요. 바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모세의 기적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간조 때 섬에서 무트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인데 하루에 2번씩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흑산도에 가기 위해 목포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처음 탔을 때 저는 드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바다에는 각 나라만의 특성이 있어요. 한국의 서해는 포근한 바다 위에 많은 섬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어 마치 신선이 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바다 구경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선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 아주 절망스러웠죠. 그날따라 배멀미가 심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을 거셨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손짓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알았다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멀미약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색이 좋지 않은 제가 배멀미라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제게 약을 주시려던 거였어요. 저는 감사히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멀미가 난 뒤에 약을 먹어서인지 효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는 길 동안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연신 고맙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흑산도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흑산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다음날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에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서 배가 뜨지 못했어요. 다음 날엔 눈이 더 많이 와서 자동차가 이동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국 5일 동안 흑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흑산도 생활을 즐기기로 했어요. 넓은 대륙 덩어리에서 살던 저는 섬 생활이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행으로야 종종 들렀지만 아예 이 섬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은 있었지만 예쁜 풍경을 보며 그 마음을 달랬어요. 흑산도에서의 하루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섬과 바다의 조화도 아주 훌륭했어요. 특히 아침에 뜨는 해를 볼 때나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볼 때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얼마나 좋았으면 흑산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을까요? 그럴 만도 한 게 흑산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예정에 없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불만 가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흑산도에 머무는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냐면 집을 나설 때 아이젠을 챙기는 주민분들도 보였죠. 흑산도에 머물게 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홀로 여행을 자주 했기 때문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한 여행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홀로 머무는 제가 걱정되었나 봐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절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의 딸과 비슷한 나이이기도 하고 혼자 여행 와서 일정도 꼬이고 심란할 텐데 혼자 잘 버티는 게 안쓰럽기도 기특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침에 저를 마주치면 홍삼 음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몸에 아주 좋은 거라고 엄지척 날려주시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문화인가 싶어서 고맙게 받았어요. 간식을 많이 챙겨오지 않아서 배고플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매번 챙겨주시는 게 사실 감사했죠. 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귤도 까서 주셨어요. 저는 부탁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주신 건가 싶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왜 안 먹냐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초면인 나를 왜 이렇게 챙겨주지? 나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혹시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은 그들의 호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후부터는 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부침개도 먹어보고 쌀과자도 먹어보는 등 군것질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이젠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방에 들어오면 외로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폭설로 이어졌어요.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과 강풍까지 겹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좋지 못한 기상 상황과 그로 인한 파도 때문에 흑산도의 모든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제설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듯 보였어요. 물론 여객선도 전면 통제여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저는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흑산도 생활도 매우 좋았지만 저는 남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배를 타고 온 관광객 무리와 저는 마을 회관에 대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모두들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갑자기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합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해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죠. 하는 수 없이 구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를 하시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일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눈치껏 짐을 챙겼습니다.
혹시 지금 나갈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 싶더니 건물 주변에서 장비를 챙기고 옷을 단단히 여며 입으셨어요. 그러곤 모두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바깥의 모습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 모두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트럭을 가져와 도로 위에 주차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삽을 구해온 아저씨들이 함께 삽으로 눈을 퍼서 트럭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다 같이 연습한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한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좌우로 눈을 치울 자리조차 없어 주민들이 난감해하자 회관에서 머물던 관광객 중 한 명이 차에 눈을 싣고 바다에 버리자는 의견을 낸 거였습니다. 전 그 순간 흑산도에서 보았던 어느 풍경보다 가장 진귀한 구경을 했어요. 한국인의 실천력,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단합력이 아주 놀라웠죠. 무엇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그들은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은 행동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호흡이 척척 맞았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운명처럼 눈이 잦아들었고 신기한 타이밍에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배를 타고 다시 육지에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화려한 대도시와 여러 유명한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신안군, 특히 흑산도처럼 아름답고 기억나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흑산도라는 멋진 섬에 다음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